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의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LB 예. 5만 원에 27%요. 5만 원에 27%요? 네, 8월 9일 날 구매했어요. 매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일단 뭐 매수하신 지는 뭐 오래되질 않으셨고, 자, 네. 근데 하필 또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네요. 네, 계속 4일 동안 계속 밀리네요. 그쵸.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셨는데 오자마자 시작은 오르는데 계속 밀리니까 좀 많이 불안하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게 소외되는 건 아닌지 HLB 네. 좀 불안감이 드실 텐데, 자, 그러면 일단 뭐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고 이 종목이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유중한다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었는데 네. 그런 말이 나오길래 그건 저는 유중하는 것까지는 별로 네.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에 빠져나오고 싶은데요. 예, 어떻게 예. 해야 되나고요.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보통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일단 뭐 벌어졌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LB 유상증자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계속 연일 좀 약세거든요, 최근 들어서. 예, HLB는 근데 이제 매수하신 자리가 네. 예,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다시 많이 올라왔을 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HLB가 올라간 게 7월 달에 이제 리보세란이 식도암에 효과 있다 이러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또 5만 원이라는 이 공짜가 4개 붙은 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거는 이제 일단 그 부분이 좀 주식을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이신 것 같고 따라잡기에 이렇게 되면은 예. 따라잡기 하면은 물릴 확률이 너무 많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일단 뉴스 나오면은 탈출하고 보자라고 말하는 게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횡령 애인. 네. 예, 그 뉴스 나오면 무조건 탈출해라. 그렇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삼자 배정 유증을 뺀 네. 나머지 일반 공모 유증 그 두 가지는 일단 탈출하고 보자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어떤 종목이 삼자배전 유증 나왔을 때는 강세 보이더라고요. 예,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공모를 한 다음에 주식을 배정 받은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늘 있고 주가가 또 이제 그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많아져 버리면은 이게 희석이 네.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효과들 때문에 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4조 8천억인데 유증 규모를 보니까 3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 정도예요. 예, 근데 오늘 주가 빠진 게 저가가 얼마 빠지냐면 5% 빠졌거든요. 5.5%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행히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지켜주기는 하지만 추가 하락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27%면은 적지도 않은 비중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의 저가가 얼마냐면은 42,850원입니다. 그러니까 42,85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로 확 줄이셔야 됩니다. 예. 일단 비중 줄이셔야 되고 올라간다면은 다행히 그럼 47,000원 단에서는 무조건 일단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나 다시 뭐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우선 하시고 예. 손실 줄여서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최선이다. 11월 17일 날 저기 상장이에요. 예. 증자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 많이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HLB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했던 자리가 모처럼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가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쯤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치가 좀 못했고, 그래서 대응을 아주 냉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래쪽 보시면요, 오늘 저점이죠, 42,850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비중 확실하게 좀 줄여주시고요. 반대로 올라갔을 때도 5만 원까지 계속 기다리시다 보면은 그때까지 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7,000원 정도가 된다면 아쉽지만 그때는 손절을 생각하시고 47,000원 정도에서 목표주가 두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냉정하게 딱 대응해 주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HLB 살펴드렸네요. 최근에 또 시장 분위기 좋을 때 매수하셨다가 수익을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계속 수익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손실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전략 딱 세워서 타이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대처해서 빠져나오면요. 이런 전략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엔 분명히 수익을 도모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상심치 마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HLB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앵무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오늘 좋았던 쪽이죠. 항공주들을 강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했던 진에어 갖고 계시네요. 자, 지금부터 진에어 봐드리겠습니다. 진에어 17,100원에 5% 비중 진단 부탁드려요 이라고 하셨는데 17,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요. 사실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장에 주가 많이 좀 빠지기 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올해 또 좀 많이 내려가 있다가 오늘 이 종목이 뭐 8% 급등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조금 손실 보는 선에서 빠져나올까요? 아니면 수익까지 기다려 볼까요? 아마 이 질문이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진에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죠. 자, 전문가님, 진에어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거의 다 왔는데 수익까지 좀 노려보고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진에어는 지금 매수 단가가 17,000원, 17,100원에 위치해 계시잖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 아까 88달러까지 확인을 했고, 유가가 떨어진다면 이 유류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덜어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 저점 이후로 지금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 뭐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 항공기에 대한 수요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주가에 대한 그런 상승세는 좀 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로 주가에 대한 그런 상승세가 그만큼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 저는 이 진입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할인율을 적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진에어 같은 경우 이제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저가 항공사로 뭐 제주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을 많이 운용을 하는데, 그만큼 이 마진율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에 대한 그런 주가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오늘 121일평을 맞고 좀 저항을 맞으면서 윗꼬리를 조금 달아줬는데, 여기 부분 정도는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 18,000원에서 18,500원 라인까지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작용을 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항공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보자면,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때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이 노선들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 지금 같은 경우에 항공권이 수요가 늘어났는데 항공권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 즉 오픈을 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에어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하반기 이후로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이후로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프로를 따라가 보시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사 중에는 최초로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확실히 블럼핑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모멘텀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한 18,500원까지만 보시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저는 다른 섹터를 저는 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진에어 봐드렸습니다. 오늘 뭐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죠.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멀리 보면 안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자, 매수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매수가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게 조금 수익을 보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진에어 봐드렸습니다. 앵무리님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볼 텐데 유튜브에서 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멋쟁이 신사 신기수 전문가님 문배철강 보내주셨습니다. 문배철강 오늘 철강주들의 움직임 좋았는데 4,32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이십니다. 4,320원이면은 뭐 아마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신기한 예측의 수익률 창조자 신기수 전문가님 수식어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자, 문배철강을 여쭤보셨는데 뭐 오늘 움직였던 가격에 걸쳐 있는 매수가입니다. 4,320원에 20%. 근데 오늘 뭐 철강주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런데 참 막판 들어서 좀 기운이 빠지면서 끝난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요 철강주들 이제 앞으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 근래 철강주들이 약간 꿈틀꿈틀 됐던 건 왜 그랬냐면은 네. 이제 자동차 강판 이제 가격 협상을 중이니까 그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것 때문에 꿈틀꿈틀 됐었고 오늘 이제 경남 스틸도 뭐 슈팅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은 종목들이 좀 문배철강도 그렇고 좀 네.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미국이 원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고율 없애려고 관세를 했죠. 하던 예. 거를 재검토한다 그러잖아요. 줄이거나 없애려고 했던 거를 예. 안 해. 예. 사이 안 좋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인플레이션 한창 안 좋을 때는 네. 관세를 정말 그 좀 줄여줄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철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쟁 국가한테는 반사수혜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이 비싸니까 미국에 안 쓸 거고 우리나라 철강이 미국 쪽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단기 모멘텀으로 이제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오르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매도로 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매도가 출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일도 먹히고 모레도 먹힐까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뭐 차트 형태로 보거나 아니면 오늘 거래량을 본다면은 시세가 완전히 끝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내일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자신 있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5일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쪽 철강주들 급히 올라간 부분들은 5일선이 중요한데 그 4,000원 단이 아마 중요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4,000원하고 지금 가격하고 이격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한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네.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 장군님께서 노트 필기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철강주가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철강주들이 강점은 뭐냐면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싸요. 근데 싸다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쌌기 때문에 계속 샀으니까. 올라가진 않아요. 단지 이제 시장이 좋으면은
또 올라가요. 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아예 4,0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중기 투자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기 투자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이 왜 가능하냐면은 자동차 철강 그거 강판 가격 인상 얘기가 또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4,000원이 깨져도 일단 중기 투자 모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건 선택을 하세요. 4,000원 단을 예. 놔두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자동차 가격 가격 올랐다 이런 이 얘기 나오면 제 생각엔 4,800원에서 5,000원 사이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 뭐 그다음 목표가는 4,800원 정도 잡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배철강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이슈도 함께 붙으면서 상승이 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4,000원대를 이탈하고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일단 끊어가는 방법, 손절했다가 다시 잡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섬세하게 계속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실 거면 그냥 쭉 갖고 계시면서 그 대신에 여유를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기 투자로 보신다면 조금 밀려도 계속 두고 보셨다가 나중에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쯤이면 4,800원 요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 부분을 목표 주가로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장구님의 문배철강까지 봐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성 ENG고요. 네, 태양광 관련주 들고 계시는군요. 예, 3,000원에 18%입니다. 3,000원에 18%요? 네, 네. 그러면은 요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되셨네요? 예, 오래됐어요. 상당히 됐어요. 요 1년이 넘으셨죠?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성이엔지 고생을 좀 하셨던 구간이네요. 사실 뭐 신성이엔지가 2020년 요 하반기만 해도 4,400원까지 갔던 종목이라서 3,000원대 매수하셨을 때만 해도 많이 내려갔을 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참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또 신재생에너지 쪽 바람이 좀 불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2,380원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위에 한 2,600원 요 지점을 뚫어주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약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가? 그러면 예.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그런가 궁금해서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수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신성 ENG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김영호 전문가님, 신성 ENG입니다. 이 신재생 관련주들의 주가 탄력이 상당히 최근에 좋았는데 이 신성 ENG가 2,600원 요 라인을 못 뚫네요. 3,000원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주가가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엔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이 이번에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분명히 기대감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지금 시장 환경에서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환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성엔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클린룸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클린룸에 FFU라든지 아니면 EFU라는 그런 부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업에서 이 클린룸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중이고요. 반면에 이제 신성엔지는 지금 두 가지로 모멘텀을 받고 있어요. 2차 전지와 그리고 태양광 쪽입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룸이라는 그런 산업 밸류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제조 공간으로서 드라이룸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성 ENG의 주가 모멘텀에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태양광 쪽으로도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에 높은 까닭에 이 가격 정가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그거를 가격 정가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도 이뤄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태양광의 모멘텀이 결국에 지금 신성ENG의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근에 거래량이 이런 터지는 그런 매물대 소환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좀 평단가에서 추가 매수 물량을 좀 빼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일단 그 기회는 한번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다시 한번 여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도전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일2평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모멘텀으로 본다면 신성ENG라는 종목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평단가가 이제 3,000원인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중도 18%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추가 매수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진행할 수 없는 점 그런 부분들은 이 종목을 끌고 가시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성ENG의 모멘텀만 본다면 3,000원이라는 주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번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시장 환경을 놓쳐버린다면 저는 또다시 한번 긴 호흡으로 또 가져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3,000원이라는 진입가가 본다면 저는 이 신성ENG는 주가는 무조건 탈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번 사이클 때 3,000원이라는 주가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설정해드리는 이런 선들은 2,000원 라인에서 저는 비중을 무조건 줄여 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기회 때, 이번 주가의 흐름 상승 탄력 때 꼭 3,000원이라는 부근에서 무조건 저는 이 종목은 모두 다 나오셔야 된다. 저는 수익권까지는 바라지는 않는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2,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거는 비중을 줄여서 다른 포트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2,000원 기준선 말씀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신성ENG 봐드렸습니다. 일단 수익을 크게 내실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3,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에서는 모두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만약에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 2,000원을 이탈할 때는 그때도 손절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3,000원까지는 갈 수가 올라가면 있을까요? 3,000원까지 여력은 뭐 충분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이번 사이클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모멘텀이 나올 때 3,000원에 한번 닿을 텐데 그때 그 이상을 돌파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이 주가를 충분히 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전체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만 들고 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3,000원까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시다가 계속 더 궁금하고 답답하시면 다음에 한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신성ENG 봐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손실 없는 선에서 나오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신성ENG 살펴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다시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기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첨보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죠. 첨보는 24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많지는 않으세요. 5% 갖고 계십니다. 현재 첨보의 주가가 258,400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빠졌다가 7월 초 그때 뭐 시장과 같이 움직였어요. 저점을 딛고 나서 저점 대비 현재 거의 뭐 3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첨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은요.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어떨지, 자, 그리고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주 전문가님 첨보입니다. 일단 이 종목 첨보는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예, 첨보는 제가 23만 원대에 추천드렸는데 거기서 사셨으면은
별 고민 없이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이제 첨보는 이제 하반기 때도 굉장히 괜찮을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회사가 상반기 때 상당히 노이즈를 겪었던 부분이 이제 원자재값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셧다운이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문이 제대로 이제 그 유통이 좀 안 돼가지고 네. 그 실적이 좀 안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또 작년 대비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예. 예상치보다는 좀 이제 하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하반기 때부터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될 거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소재 회사들은 지금 특히 전기차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야 돼요. 증설을 안 하면은 그 신고가를 못 냅니다. 예. 근데 첨보는 계속해서 증설을 할 거고 가깝게는 지금 내년도에 F전해질 쪽에 이제 그 증설이 완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예.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증설을 할 거예요, 첨보도. 예, 그 이후에 또 더 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는 사실 저는 그 첨가제 부분에서는 그 첨가제의 다양성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1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최첨단 첨가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이제 그 글로벌 1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는 그렇게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예. 언젠가는 또 아마 내년 초가 되게 되면은 다시 또 뭐 39만 원까지도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중기 투자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기다리기는 힘들다 그러시면은 목표 주가는 일단 뭐 3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5%시기 때문에 이제 뭐 더 하고 싶다. 그럼 더 하고 싶으면 2번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5% 정도 담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121선 부분에서 한번 매물이 나와가지고 꺾이게 되면은 21선까지 빠지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부분에서 또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을 수 있고 지금도 한 5% 정도는 더 잡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첨보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하반기까지 좋게 볼 수 있다라고 긍정평가 내려주셨거든요. 자, 일단 뭐 지금 당장도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고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첨보 살펴드렸습니다. 김기정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또 가보죠.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양봉축제님의 종목이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이 종목 넵튠을 봐주셨는데요. 자, 넵튠의 매수 가격부터 알아볼게요. 자, 넵튠은 1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3%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뭐 사유를 좀 읽어드릴게요. 고점 후에 조정으로 봤으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네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 현재 주가가요 14,450원. 뭐 큰 폭의 손실은 아니시고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아마 얼마 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넵튠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고 좀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지 아니면 수익 좀 노려볼 수 있을 때까지 보유를 해도 괜찮을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넵튠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넵튠입니다. 지금 손절 조금이라도 할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일단 하반기 때 게임주들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시장에서 올리기 참 쉬운 섹터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넵튠이라는 주가를 보시면 여기 지금 61일평을 좀 지지받아서 테스트 구간을 좀 거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61일평을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 지금 테스트 한번 고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이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1일평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세 번째 61일평을 터치를 했을 때 여기서 다시 반등을 올 것인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매수 타점에 비해서는 확률이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무너진다면 이거는 손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넵튠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장기적으로 접근하셨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손절에 대한 그런 문의를 해주셨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지금 60일평인 14,000원 라인 아래에서부터 손절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좀 넵튠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밸류라면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가 최대 주주입니다. 즉 카카오 게임즈 이제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이제 사천성이라는 그런 부분 게임이 가장 유명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여기 때 배틀그라운드, 즉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의 이런 지분 보유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으나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로 어떻게 보면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가 결국에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들어낼 텐데, 이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들어낼 때 이 넵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안고 본다면 이 넵튠이라는 주가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높은 밸류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주식이란 건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시간을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여기 지금 61일평을 기준 잡아서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볼 것인가 라는 판단 기준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3%라는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딱히 따로 권유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14,000원이라는 이 61일평 기준을 잡고 손절을 조금씩 물량을 빼는 그런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게임에 대한 그런 매크로 환경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투자를 해보실 수 있다면, 넵튠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안고서 저는 목표가를 좀 더 높여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15,2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신데 한 17,000원 라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을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드엑스라는 회사와 이제 흡수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에드엑스가 이제 광고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흡수합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광고 사업 부분을 제가 이제 방금 종목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예. 사업 부문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고 사업 부분을 빼고 흡수합병을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만약에 광고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물적 분할한 후에 흡수합병을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4,000원 61평을 대응을 하시고요. 아니라면 좀 시간 좀 투자하셔서 한 17,000원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넵튠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여기서 더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14,000원을 이탈할 때에는 그때는 손절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17,000원 정도 목표 주가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양복 출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넵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음 종목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주식공부 대박나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드림텍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여러 가지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15,000원의 비중이 10%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자, 현재 주가 볼까요? 현재 주가가 9,490원입니다. 이거 손실이 정말 상당히 나 있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이 지난 2020년 여름 무렵이죠. 거의 2년 전입니다. 그때 한창 잘 갔을 때 21,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새 10,000원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신기수 전문가님, 드림텍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좀처럼 크게 솟구치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 목표 주가는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드림텍이 그 지난번에 이제 움직일 때 2020년도에 예. 7월, 8월에 뭐 21,500원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움직일 때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 이 회사가 그 하고 있는 전자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냄새 맡는 센서죠. 그 냄새 맡는 센서로 코로나를 그 진단할 수 있다. 아, 이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였군요. 예, 그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아, 그러니까 빠진 것도 이유도 또 그거죠. 그러네요. 코로나 관련주도 빠지니까 다 같이 빠진 거죠. 아,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 시세가 또 나려면은 이제 코로나로는 아마 이제 그 정도까지 못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른 어떤 게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림텍은 그런 이제 모멘텀 관련주로 봐야 돼요. 뭐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좀 이제 좀 늘었어요. 네. 늘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하방은 좀 지켜줄 걸로 봅니다만은 근데 지금 15,000원까지 이 종목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드림텍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뭘 보냐면은 이제 이 회사가 무선 심전도 측정 센서, 예. 그러니까 그 옛날 삼성 갤럭시 워치에 네. 이렇게 심장 박동수 측정하는 거 그런 네. 센서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잘 팔리냐 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잘하면은 이제 뭐 또 테마로 엮여서 삼성에서 웨어러블 또 나온다 그러면은 갈 수도 있고 뭐 또 원격 의료 이런 것들 또 얘기 나오면은 이제 테마로 엮여가지고 한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죠. 예. 또 그 테마로 엮였을 적에 테마 강도가 과연 어느 정도 세서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예상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1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 정도까지 주가 회복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 가려면은 이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이제 일단은 좀 빠져나올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런 종목에다가 지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래서 1,500원 넘어가면은 뉴스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올라온 이유가 더 갈 것 같으면은 보유를 하시고 아니면 거기서 매도를 좀 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드림텍까지 봐드렸고요. 자, 이 종목을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죠. 자, 김효구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지표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 부분과 FOMC 의사록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뭐 소매 판매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지표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 물가가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긴축에 대한 속도 그리고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발언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의사록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하반기 내내 저는 강할 거라고 만큼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허나 지금 당장 적어도 8월달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좀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개별적인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하나솔루션의 그런 태양광 이슈라든지 아니면 원전 계약, 이집트 원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결국에 수급은 그쪽으로 몰리게 마련이니까 아무래도 확률 높은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게 우리의 계좌를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순환매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교육주들이 잠깐 반짝하고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잠깐 이렇게 뜰 때마다 그런 수급 거래량을 보면서 순간 급증하는 거래량 속에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매를 이용을 해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뉴스플로우를 따라서 이용하는 방법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는 관심 섹터는 이제 신재생 저번에 이제 2차 전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이 신재생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펀더멘탈을 부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엔터, 방산, 로봇 주들이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 섹터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이었고요.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이 너무 좀 빨리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S&P 500 같은 경우에도 제가 4,300선 또 이제 목표가 드렸는데 또 왔고, 여기 100 단위로 또 계속해가지고 저항대입니다. 4,400, 4,500. 4,300을 지금 바로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쉬어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좀 쉬어간다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제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종목 장세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중소형주 종목 장세 계속 순환매는 빨리 돌 것 같고요. 그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한 형태,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 지금은 이제 실적주보다는 모멘텀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한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봤던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성장 섹터들 이제 시장의 중심축을 이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섹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적었어요. 그래서 예. 그 이쪽에 다양한 순환매 섹터가 있는데 그거 다 하루하루 따라잡으려면 눈 돌아가고 오히려 예, 거꾸로 매매해가지고 네. 그 손실 날 수 있어요. 따라가면서 계속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따라잡기 절대 하지 마시고 눌리는 종목들 좀 잡으셔가지고 차분히 기다리자. 예.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지키는 길목 지키기. 길목 지키기. 예.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우 전문가와 신기수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 살펴드렸으니까 이 전문가들의 의견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치기 전에 또 공개방송 이야기 하나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 오늘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항상 배워야 산다 네. 이후에 오늘 제일 바쁜 날인 것 같은데요. 배워야 산다 이후에 좀 부족한 부분들, 오늘 특히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펀더멘탈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메이저 자본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방법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배워야 산다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좀 많습니다. 배워야 산다부터 해서 마치고 나서 오늘 저녁 7시 5분에 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을 통한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 특징적인 매수 시점 포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이야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분 전략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